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간민법 이제 마지막 시간 핵심 요약 과정 제8회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주간민법은 이제 그만 중단하고 대신 매일 하루에 한 문제, 여러분 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하죠. 매일 하루에 한 문제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주간민법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8회 과정이죠. 자료는 네이버밴드에서 출력해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여기서 들으세요. 민트법 과정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1번 을은 갑소유 주택이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을 하는 임대체결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갖췄죠? 자, 옳은 겁니다. 5. 정답 허망해. 5. 묵시효갱신, 법정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죠. 5. 정답 허망하네요. 1번 정답.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만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는 거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사람이 바뀌었죠. 임차인 을만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해지됩니다. 4번 우리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죠. 끝난 후 주택 소재에 관한 법원에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이 돈 안 줄 때 하는 거죠. 끝났을 때 하는 거죠. 끝나기 전 틀렸어요. 5번 이제 대항력이 있다죠.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 갑이 병해의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계약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병에게 임차권 주장, 대항할 수 있죠. 문제에서 대항 요건을 갖췄죠. 대항력이 생긴 다음 소유자가 병으로 변경되면 갑은 병에게 임차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갑이 2022년 항상 소유자에 적하세요. 을소유 상가 건물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건물 을로부터 보증후 6억 원, 월차임 400만 원 임차해서 상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보증금은 환산해야 돼요. 월세 곱하기 폐감에 4억이고 6억을 더하니까 10억이 됩니다. 그럼 서울에서 9억 초과하죠. 9억 초과할 때 이해들 규정만 적용됩니다. 초를 넣으세요. 그래서 초를 넣어서 회사의 초상권이 있는데 초상권이 폐지되면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깨갱합니다.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면 대표가 깨갱합니다. 3위 3기 연체 해지 규정, 권익 권리금 보호 규정들, 다음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이 있고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얘들만 적용돼요.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다음 최단기간 1년 보장 없습니다. 그중에 오답으로 거의 정해있는 게 우선 변제권 없다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이거 틀린 거죠? 그럼 처음 듣지 마시고 끝부분에 우선 변제권 있는 거 찾아봐요. 끝부분에 자 우선 변제 찾아요. 2번 없습니다. 3번 없어요. 4번 없죠. 5번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틀렸습니다. 항상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우선 변제입니다. 두 번째 4번이에요.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없습니다. 신청을 썼어요. 그래서 4번, 5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자 1번 임차인값의 계약갱신 요구 인정되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행사 가능합니다. 2번은 최단기간 1년 보장 안됩니다.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유효입니다. 최단기간 1년 보장 안돼요. 6개월 유효기 때문에 임대인 을도 그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깨경 인정됩니다. 임차인 갑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4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정답은 5번. 항상 우선 변제권 없다가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 먼저 찾으세요. 자, 3번. 상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기산점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맞죠. 다음 상인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3자.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은 소멸합니다. 상인법은 3이라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4번. 집합건물법 옳은 거죠. 이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맞습니다. 지분 비율하면 틀리죠. 2번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용이나 유예요. 용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입니다.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디귿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건 등기할 수가 없죠.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분양자가 이제 아파트로 치면 건설회사죠.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져야겠죠. 소유자가 바뀌면 담보 책임 안 집니까? 당연히 져야겠죠. 네,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제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5번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거죠. 뭐 가로는 특별히 보잖아요. 1번 1억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담보를 말하죠. 이걸 했을 때 적용되죠. 하지 않으면 적용 안 됩니다. 2번 매매대금은 애초에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금전 소비대 차이만 적용돼요.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차용금 채무가 소비대차라 이건 적용됩니다. 네, 차용금 채무 1억 원 담보로 2억 상당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하면 이게 적용되죠. 4번 차용금은 적용되지만 차용금 채무 3억 담보로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상당 부동산 그랬죠. 그럼 시가는 4억이지만 이미 2억짜리 저당권이 있으니까 현재 가치가 2억밖에 아닙니다. 채무액은 3억이죠. 그러면 채무액보다 부동산 가치가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1억을 차용하면서 2억 상당 그림이네요. 그림은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 못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해야만 적용되죠. 답이 3번입니다. 6번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 있죠.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될 수 있죠. 그때 제3자를 물상보증이라 하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당권도 물상보증인이 설정자 될 수 있죠. 이 가등기 담보도 제3자 물상보증인이 설정자 될 수 있습니다. 2번 기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했죠. 통지하면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말에 구속됩니다. 3번 공사대금 나오면 이 법 적용 안 됩니다. 이 법은 소비대차 채권만 적용되고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가등기 담보 나오면 기본적으로 저당권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유이 없느나 가등기 담보권 즉 저당권을 바꿔 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죠. 즉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과 함께 종된 권리 가등기 담보나 소유권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가등기 담보는 기본으로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 목적물을 당연히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항상 가등기 담보 나오면 법적 성질이 저당권하고 똑같다. 저당권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명의신탁이죠.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이 있습니다. 갑이 신탁자로 쓰세요. 갑이 신탁자고 을의 자 수탁자 써요. 을이 수탁자죠. 그 후 신탁자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누가 매매했죠? 신탁자가 했죠. 그럼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기기 때문에 이게 삼자간 등기 명의탁입니다. 다시 갑은 병에게서 부동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병은 갑의 부탁으로 수탁자 을 앞으로 등기를 맡겼죠.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겨서 이게 등기 명의탁입니다. 그럼 틀린 거죠. 1번 갑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죠. 즉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럼으로 쓰면 원칙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2, 3, 4 보세요. 등기 명의신탁에서 이 수탁자 등기 무효일 때 수탁자 등기 말소 방법은 4번처럼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어떤 식으로 직접 등기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을에게 어떤 식으로든 등기 청구 못하고 4번처럼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매도인 병과 매매했죠. 갑과 병이 매매했으니까 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걸 대위하는 게 4번이죠. 갑이 병을 대위해서 을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차 정 나오면 정은 무조건 그냥 유예요. 정은 악이어도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유효입니다. 그래서 5번 갑을 간 명의시삭증 사실을 알고 있는 정 그래도 악이면 유효예요.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는 유효입니다. 정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정은 부동산 취득합니다.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제3자 정은 악의도 보내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22년 갑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친구 을과 명의탁 약정을 맺고 주가 을로 바뀌었죠. 을은 이에 따라서 갑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서 병소유 토지를 자신 명의로 매수 누가 매수했죠? 수탁자 을이 매수했네요. 그럼 수탁자가 매매 계약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등기까지 받았습니다. 자, 틀린 거예요. 1번 갑과 을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2번 갑을 사이의 명의신탁정이 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네요. 그럼 매도인이 모르면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매계약과 등기 유효입니다. 그래서 을은 병으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승계취득합니다. 병이 선이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토지 X토지는 을 소유죠.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4번 묶어서 같이 비교하세요. 4번 갑은 을에게까지는 을에게 매수 자금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은 토지는 을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를 반환 청구 못하지만 갑의 자기가 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명의신탁이나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5번이 정답이죠. 만약 을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럼 정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정이 명의신탁정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으면 유효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자, 을이 을로부터 정의 권리를 승계받았죠. 그럼 정은 제3자는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 있죠. 그럼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주간미포를 마치고 매일매일 한 분씩 공부하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미포 핵심 테마 특강, 시선 집중 특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 이론 강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새로운 과정으로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